안녕하세요. 최우영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죠, 그죠? 시험 문제가 뭐 전자든 통신이든 그렇게 힘들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는데, 둘 다 말로써 문제를 틀리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와가지고, 그 말을 좀 잘 보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뭐 학교 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총평은 나중에 끝나고 하고요.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JK 풀프롭을 사용하여 0에서 7까지 표현하는 리플 개수기를 설계할 때 필요한 JK 풀프롭 개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던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어가지고요. JK 풀프롭에서요. 0에서 7까지 표현하는 리플 개수기를 설계할 때 필요한 JK 풀프롭 개수 해가지고 우리 맨날 했던 겁니다. 0에서 7까지 해서 8가지. 8가지는 2의 3성이니까 풀프롭 개수는 3개 필요하다. 이건 충분히 됐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파지티브 로직입니다. 정논리를 적용할 때 논리 게이트에 대한 트랜지스터 회로의 표현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렇게 했죠. 역시 여기도 정논리라는 이 단어가 뭐 중요하진 않죠,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NPN, N채널, 뭐 이건 둘 다 그 NPN인데 NPN 형태의 TR을 사용을 하면 다 정논리니까 그런 건 봐두시고, 그러면 그때 논리 게이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이거 많이 쓰진 않지만 이거 오화 게이트, 그죠? 오화 게이트고 이건 나트 게이트. 그래서 오화에 나트니까 노화 게이트. 그 다음에 이건 오화 게이트. 출력이 위에 있으니까 나트니까 이건 노화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은 엔드 게이트. 출력이 밑에 있으니까 그냥 엔드 자체고, 그죠? 4번은 이건 엔드 게이트. 그리고 나트 게이트니까 이건 낸드 게이트다. 뭐 이런 형태는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진리표에서 출력 F의 논리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F의 논리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카르노 맵을 그냥 그리면 바로 답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맞는지는 확인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000, 001, 010, 011, 100 해서 ABC가 순서대로 맞으니까 우리는 그냥 결과만 이걸 딱 보고 0, 0, 1, 0, 그 다음에 1, 0, 1, 1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묶으면요, 이건 B, C에 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요, 얘는 A, B.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얘는 A, C에 반가요.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B하고 B, C에 봐, A, C에 봐 해서 1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맨날 보던 형태입니다. 그죠? 이건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P형 반도체에서 다수 캐리는 전공이다. 맞는 것 같고요. 진성 반도체에서 전도대의 전자 농도하고 가전자대의 전공 농도는 항상 같다.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P형 불순물, 우리 P형 반도체에는 부활가인, 그죠? 이런 형태고, N형 반도체가 파스비 해가지고 알세나이드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N형 반도체에서 불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 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저주파 소신호 FET 정폭기의 전압 이덕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단, 순방향 전달 컨덕션 GM은 1mA 볼트이고요. 드레인 소스장 RD 값이 10kg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커먼 뭐요? 지금 이제 소스 형태입니다. 커먼 소스에서 저항, 이 RS 저항이 없을 때 전압이득 AV는요, 마이너스 GM분의 1분의 RD, 여기 내부장 RD가 있으면요, 그죠? RD. 이렇게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소스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RS까지 추가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GM분의 1, GM이 1mS 지멘스 1mS 지멘스죠, 그죠? 그래서 미리암페어 퍼 볼트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GM이 1mS 지멘스입니다. 그래서 1mS인데 GM분의 1은요, 이건 1kΩ이죠. 그래서 1kΩ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1kg 더하기 RS가 1kg니까 2kg분의 RD만 있었으면 20kg 해서 답은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RD까지 줬기 때문에 이 RD를 줘서 RD가 20kg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소스장, 드레인 소스장 RD 값이 10kg가 아니라 20kg가 되면요, 이게 20kg가 되면 이게 20kg 병렬해서 이게 10kg가 되고, 그럼 2kg분의 10kg가 돼 가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마이너스 5로 나와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5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게 문제 출제할 때 출제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제기 하실 분들은 이거 정리해서 이 제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직렬 정전압 조정기의 부하 전류 IL이 200mA일 때 0.2A일 때 Q1에서 소모되는 전력.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을 겁니다. Q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뭐냐라고 하면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 사실은 베이스 전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값은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고요. 여기에 있는 컬렉터 전류하고 이 양단 사이에 지나 이 PTR이요. TR은 IC에다가 VC 이걸 곱하면 그 트랜지스터의 소비 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빨리 요 전류가 얼마고 그 다음에 요 전압이 얼마인지 빨리 찾아내시면 되고, 그러면 그때 여기 전류는요, 여기 흐르는 전류 IC는 여기 부하 전류하고 이 전류의 합이 되죠. 합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두 저항의 합은 RL보다 엄청 크다. 그러면 그 말은 이 전류가 엄청 작다. 이 전류가 엄청 작으니까 어떻게 풀어라? 이 전류 무시해라. 그런 의도의 조건이죠. 그래서 이 전류 그러면 이 전류를 무시하니까 여기에 있는 전류가 그냥 IC하고 같다. 그래서 IC는 0.2A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VC만 구하면 되고, VC 구하는 거야 우리 맨날 하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4V, R1 15kg, R2 15kg, R3 10kg. 그러면 이게 4V니까 여기도 4V 만들면 되고, 10kg 양단에 4V니까요, 이건 10kg에 4V니까 15kg는 6V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4V, 이거 6V 하니까 여기는 V5는 10V가 될 거고요. 여기는 0.2A 하니까 얘는 얼마요? 0.2분의 10 하니까 55ohm짜리인가요? 그래서 RL이 사실은 55ohm짜리일 겁니다. 뭐 아무 상관없죠. 뭐 이걸 안 구한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력은 여기에 지금 이제 공급 전압이 얼마요? 15V, 15 공급하고 있고, 여기는 10V 하니까
이 사이 양단 진압이 5V가 되죠. 그죠? 그래서 5V니까 5V에 0.2A. 그래서 0.2 곱하기 5 해서 1W.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 전력이 1W짜리 TR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잘 안 보는 조건이지만 어쨌든 전력 구하라고 하면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는 이런 관점으로서 구해내면 되니까요. 크게 힘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많이 했죠. 그죠? 너무 많이 한 형태인데 트랜지스터에서 위에 건 N채널, P채널, 아래 건 N채널.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여기 전압, V 스레시홀드 전압 이전에 전압이 들어오면요. 거기 1번 영역, A 영역에, 1번 영역에 전압이 들어올 때는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오프 상태. 그럼 얘가 오프 상태, 이게 0.5니까 얘는 이건 이렇게 하면 VSG입니다. 여기는 VGS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영역에서 VGS는 이게 VT보다 작은 값이라서 오프 상태가 되고요. 오프 상태가 되고 얘는 이게 0.5 정도 되면 이게 5V면 4.5가 되잖아요. 그죠? 4.5가 돼 가지고 아주 큰 전압입니다. 근데 여기는 VSD, VDS 하는데 이 값이 작은 값이라서 지금 얘는 뭐야? 선형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크게 상관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커지면 이게 이제 얘가 한 2V, 뭐 1.5V 정도 됐다. 이게 5V일 때. 그럼 여기가 1.5가 돼 가지고 얘는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더 커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출력이 어느 정도 Vout은 거의 VDD 정도 가니까 얘가 이제 온 상태, 정상 상태인 포화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정상 상태가 되고, 이게 여기는 무슨 상태가 되는데 라고 하면 이게 거의 지금 이제 VDD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VDS죠. 그죠? VDS가 VSG 빼기 0.7 뭐 이런 진압보다 더 커서 이건 세츄레이션 영역에, 선형 영역에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세츄레이션 영역에 하고 이건 트라이오드.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제 딱 여기서 되면 이게 둘 다 이게 2.5가 되면 출력도 2.5가 되니까 이 전압도 2.5, 이 전압도 2.5 돼 가지고 얘도 포화 상태, 얘도 포화 상태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이제 이쯤 가면 얘는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트라이오드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했고, 이렇게 가면 이제 이 5V가 되면 얘가 뭐가 되고요? 얘는 트라이오드 형태. 이게 선형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트라이오드죠. 그죠? 트라이오드고 이건 오프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는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도 했고, 뭐 모의고사 할 때도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지금은 이 중간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하니까 이 중간 영역에 대해서는 둘 다 세츄레이션 영역이다 라는 거,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그냥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독립전류원 0.2A에 공급되는 전력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V1이고, 그죠? V1이고, 그럼 여기 전압은 V1에 여기도 전류가 일정할 거니까 2V1이다 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V1이다 라고 해서 노드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총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0.2 플러스 2분의 V1 하든지 4분의 2V1
하든지 마이너스 4분의 V1은 0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 하나씩 빼니까 4분의 V1은요 0.2가 되고 V1은 0.8이 된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그럼 V1이 0.8이니까 여기 0.8, 여기도 0.8 하니까 여기는 얼마요? 이 전압은 1.6V가 돼요. 그래서 1.6V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1.6V니까요 이거 양단 전압은, 이제 질문은 이거잖아요. 0.2A의 전류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력, 전류원이 공급하는 전력은 이 전압이 1.6V고요 여기 전류는 0.2A니까 공급 전력은 B는 여기에 0.2 곱하기 1.6 해서 0.3이라는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어쨌든 소스가 공급하는 전력, 이게 맨날 수업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9번입니다. 반도체 소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뭔데? 라고 했습니다. 아까 시험 끝나고 학생한테 거기 문제지가 1시에 나올 줄 알았는데 1시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 나온다고 공지가 뜨는 바람에 학생한테 거기 답안지, 문제지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반도체 소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건 조금만 신경 써서 봤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JFET 한번 읽어볼게요. JFET에서는 자유전자하고 전공이 함께 도전 현상에 기여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맨날 할 때 일반적인 TR은 BJT, BJT는 전류가 흐를 때 전자하고 전공이 모두 사용된다 라고 그렇게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FET는 단극성 소자다, UJT다 라고 하면서 유니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다 라고 하면서 전류의 흐름에 도움되는 것은 다수 캐리어 하나만 사용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자유전자하고 전공이 함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캐리어에 의해서만 전도 현상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 관점을 질문했던 문제예요. 딱 보자마자 그런 게 탁 떠올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올라 가지고 약간 고민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2번은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빛을 검출하려면, 포토다이오드는 항상 이거죠. 그죠? 수광수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건데 빛이 안 들어오면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다가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는,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맨날 이야기했던 거고요. JFET는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드레인 전류의 크기를 제어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역방향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이게 VGS가, 그죠? VGS에 의해서 ID를 컨트롤한다 라고 해서 ID는 GMVGS다 맨날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BJT는 활성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서 에미트 베이스 접합은 순방향 바이어스, 그 다음에 컬렉트 베이스 접합은 역방향 바이어스, 이거 맨날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보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장에서 다 읽어봐야 되는데 다 읽어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읽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형태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문제죠. 그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류 IX는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 없죠. 그죠? 가장 기본 문제였습니다. 노드 전압 V 잡고 4분의 V 빼기 10 플러스 이건 1분의 V 마이너스 양변에 4 곱하면요. 그죠? V 마이너스 10 플러스 4V 마이너스 5V는 30이 되니까 V는 6이다. 그럼 V가 6이니까요. IX 물어봤는데 IX도 1분의 6 해서 불가피하다. 혹시라도 제가
뭐 틀린 답을 이야기한다든지 잘못하고 넘어간 거 있으면 채팅으로 좀 알려주세요.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해 놓으시면 제가 수업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반전정폭기의 응용회로에서 출력전압 VO는요 라고 했는데, 올해 나온 OPMF 문제는 그죠? 그렇게 한 문제 정도는 좀 힘들게 나왔네요. 그래도 OPMF가 4문제 정도 뭐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조금 뭐 한 문제는 공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그렇다고 엄청 힘든 건 아니고요. 그냥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건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자, VO는 뭐가 된다고요? VO1은 요것만 있을 때 여기 출력은 마이너스 10배. VO2는 요것만 있을 때 여기 출력은 마이너스 5배. 2 곱하기 5 하니까 마이너스 10인가요? VO3는 요것만 있을 때 출력은요 역시 마이너스 5배. 4 곱하기 5 해서 마이너스 20. 그럼 다 더하면 마이너스 40. 뭐 이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고, 그죠? 12번입니다. 최대 주파수 12kHz의 신호를 16비트로 양자화 및 부호화하여 PCM으로 전송하려고 한다. 신호의 손실 없이 최소화하여 표본화할 경우에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뭐 FM이 12K네, 그죠?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얼마요? EFM 24kHz.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나이키스트 유리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손실을 없이 최소화하여, 최소화하여라고 했으니까 나이키스트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N은 16비트요. 그러면 RS는요, 초당 전송 비트 수는 24K 곱하기 16 해가지고 하면, 이것만 20하고 16 하니까 320, 4하고 16 하니까 64, 184.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 F는 얼마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보자마자 이건 이런 구조는 뭐 하틀리 구조구나 라는 걸 바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저항이야 뭐 원래 여기에 저항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코일 콘덴스가 있는 이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력이고요. 그리고 코일 사이가 여기 L1, L2 사이가 접지로 가는 이런 형태고요. 이게 이 R이 접지가 된 것은 교류 등가니까 이게 접지가 됐으니까 R은 접지가 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보자마자 LLC가 있으면 하틀리고요. 그러면 발진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TC분의 1. 그리고 LT는 L1 더하기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인데요. 지금은 상호 인덕턴스 M을 무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그냥 L1 플러스 L2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공식이 안 맞아요. 단위가 맞을 수가 없고요. 이건 아무리 못 찍어도 1번을 찍어야 되죠. 그죠? 1번을 찍어야 되는데 이걸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답안지 보내준 친구가. 자기 문제집 보내준 친구가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저도 틀릴 수 있고 뭐 다 틀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유선 랜에서 사용되는 표준 이더넷 프레임에 포함되지 않는 필드는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이 또는 형태, 랭스 또는 타입, 목적지 주소, 소스 주소, 그다음에 패킷 번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프레임 형태에서 사용되지 않는 형태. 그래서 일단 프레임 2계층이잖아요, 그죠? 2계층에서는 이 목적지 주소하고 소스 주소는 IP 어드레스가 아니라 맥 어드레스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들 정도는 나중에 이제 통신공학 할 때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이라든지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패킷은 프레임 형태에서가 아니라 그 패킷 그 위에 프레임의 그 위쪽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프레임의 위에 그 프레임에서 3계층에서 해서 2계층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 데이터 안에 패킷이 들어있어서 패킷 번호는 볼 수가 없어요, 프레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계층 구조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는데, 통신을 안 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못 풀 것 같습니다. 자, 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프레임 구조입니다. 프레임 구조에서 프리엠버리라는 게 있고, 이건 앞에 그냥 붙여주는, 동기를 맞추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FD 뭐 이런 것들도 동기 유지를 위해서 하는, 뭐 동기를 위한 식별 문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죠, 그죠? 소스 어드레스, 랭스나 타입, 좀 전에 했던 이건 거고요. 이 패킷 번호는 사실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에 들어있고, 이게 2계층의 프레임 구조고 3계층의 패킷은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라서 이 프레임 구조에서의 형식에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류 체크하는 그런 형태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그냥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서 봐두시고, 여러분 구성이더라 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하고 소스 어드레스 뭐 이런 것들은 통신을 공부를 한 친구들은 대충 예측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통신공학을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자, 15번요. 다음 연산정 포케로에서 입력 전압 VI를 인가했을 때 출력 전압 VO의 주기, 그 다음에 VPP의 파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미분기죠, 그죠? 미분기니까 VO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RC의 DT분의 DVI. 이거 이렇게 구해지더라 라는 그런 형태 봐주시고요. 마이너스 RC는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키로 곱하니까 동그라미 3개 날리니까 2가 되고 2 마이크로세컨이에요. DT 여기 이 구간에서는 시간이 얼마요? 5 마이크로세컨. 전압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V. 그러니까 마이크로세컨 없어지고요, 5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4V예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의 출력 전압은요, 여기는 마이너스 4V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 이 구간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 마이크로세컨 곱하기 5 마이크로세컨 분의 마이너스 10V가 되니까 이거 없어져서 얘는 4V가 돼요. 그래서 파형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게 4V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출력 파형 전압 VO의 주기는요, 입력 주기하고 똑같아요. 입력인 한 주기가 10 마이크로세컨이니까 출력도 한 주기는 10 마이크로세컨. 그리고 파형은요, 구형파고, 그 다음에 전압은 피크 값은, 피크에서 피크 값은 4에서 마이너스 4 해서 얼마요? 8V다 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알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익숙하지 않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학 전공 서적에는 이런 그림은 다 있거든요. 제가 수업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이 그림은 한 번은 봤는데 그냥 그림을 쑥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P형 반도체고요. N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집합을 하면 그죠? 여기는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넘어가고 해서 도너 원자들이 생깁니다. 얘는 도너 원자들이죠. 이온화된 원자들이고, 이쪽은 억셉트 원자들입니다.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서 마이너스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죠. 그죠? 내부 전개 EO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하고, 이게 전위장벽을 형성해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전개가 이 방향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요, 전자가 이 안으로 탁 넘어오면, 마이너스를 하면 이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전개가 형성되니까 전자는 이쪽 플러스로 끌려가서 이렇게 끌려가게끔 하거든요. 전개의 방향과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걸 막고, 이쪽에 있는 전공이 넘어오려면 전공은 전개의 방향대로 움직이니까 역시 이렇게 넘어가라고 이렇게 막는 힘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에 공간 전하 밀도, 그러니까 공간 전하라는 것이 이온화된 원자들의 밀도요. 이쪽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도너 원자들이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형태고, 개수는 ND고요. 전하는 플러스 전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NA죠. 그죠? 그래서 NA니까 요만큼은 도핑 농도가 작은 거고, 얘는 도핑 농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고, 지금 이제 공급청 영역이 좁다, 공급청 영역이 높다라는 걸 봐서 이 도핑 농도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높다. 그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용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도핑 농도가 좀 더 높고 좀 낮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은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은 원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 방향이 정방향인 전개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역방향 전개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제 이 전개가 가운데에서 최대가 되고 가면 갈수록 조금 작아지는 이런 패턴이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역방향 마이너스 전개로 최대가 되는 이런 형태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일정하게가 아니라 이런 형식. 그래서 왜냐하면 전기장은요, V는 E에 DL이에요. E에 DL 형식이 이건 쭉 설명할 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식인데, 그리고 이 전개를 형성할 때 E는 W는 QV, QV 형태가 에너지 형식이 에너지 형식이고, 요거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죠? 전개. 어쨌든 지금 이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이 지금 실제 전개의 플러스 방향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는 전개가 기준 방향으로 돼 있어요. X의 방향, 길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전개가 음수다라는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음수 방향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음수입니다. 그래서 음수다 된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페르미준위, 이거 페르미준위 할 때 맨날 했던 거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접합을 하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 됐다가, 페르미준위가 여기는 이쪽은 이쪽 전도대 가까이 있다가, 그죠? 접합을 하면 얘가 합쳐지고, 그죠? 하나로 쭉 합쳐지면서 상대적으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되고, 공청이 뭐 이만큼만 할게요. 됐으면 실제로는 요런 모양이 된다. 이거 좀 더 내려야 되겠네. 이거 여기까지만 지워지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에너지 대 형태를 보면 이게 맞네. 그래서 이게 맞으니까 학생들이 이게 맞으니까 여기 그럼 전위가 에너지가 이렇게 되니까 전위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전위의 폼을 저렇게 이제 할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풀었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W는 뭐예요? QV. 여기 파이라는 것은 전위함수 V를 이야기해요. V를 이야기하고 이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QV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받아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V는 뭐예요? V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에너지의 기본 형태는 이건 전자 관점에서 해석이 된 거예요. 이 Q가 음수 Q였던 거예요. 그래서 음수 Q 형식으로서 에너지 패턴이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얘는 오히려 반대 형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형식이 돼서 나타내 줄 거다라는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자 관점에서 이렇게 된 패턴이라서 이게 위로 올라간 이런 형태, 내려간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바이어스를 걸 때 플러스 전압을 걸면 얘가 오히려 내려오고 마이너스 전압을 건 여기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게 이 전자 관점에서 에너지 밴드가 그려지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순수 전위는 요게 반대로 그려져야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인데,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요런 형태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요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개가 요런 모양이 되더라라는 것 정도. 우리 전공서적에는 본 친구들은 다 맞췄을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좀 익숙하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답이 3번인 건 더 익숙하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으니까 저쪽도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잘 찍었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17번은 맨날 보던 겁니다. 그죠? 다음 슈미트 트리거 회로하고 이 회로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출력 전압 VO의 양의 포화 전압을 VH, 음의 포화 전압을 VL이라고 했을 때 전달 특성 그래프에서 출력 전압 VH에서 VL로 이렇게 떨어지는 전이되는 인계전압 VTH 값을 구하라. 맨날 한 거잖아요. 이게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다. 반전 슈미트 트리거다. 입력이 마이너스로는 반전 슈미트 트리거이다. 반전 슈미트 트리거일 때 트리거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 더하기 얘분의 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전압이 이건데, 어쨌든 이 반전 슈미트 트리거 전압 VTH는요, R2 더하기 R1분의 R1의 VH. 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러면 이쪽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R2 더하기 R1분의 R1의 V로, 이건 V로의 트리거 전압이라서 V로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봐두시면 되죠. 마이너스, 이 자체가 마이너스니까요, 여기도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맨날 보던 형태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근데 입력이, 이게 접지면서 입력이 여기에 들어오면, 그죠? 여기에 입력이 들어오면 이때는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라고 했고,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일 때는 그냥 이것분의 이거 라는
R2분의 R1의 형태가 된다라고 했던 이 관계 뭐 중요하다고 했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뭐 틀리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 연산정폭기 회로의 전압이득 VI에 대한 VO 비율은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비반전정폭기네요. 1 더하기 R1분의 R2의 VI 한 개 VA, 이거 VA라고 하고죠. 그럼 VO는요 마이너스 R3분의 R4의 VA 그래서 하니까 마이너스 R3분의 R4. 책의 답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죠? R1 더하기 R2의 VI는 보여다. 이거 넘겨서 그냥 이게 답이다 라고 했던 그런 형태죠. 그죠? 이게 답이 4번 형식인가요? 다음 연산정폭기 회로에서 출력 전압 VO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약간 뭐 답을 내기가 약간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다면 그냥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봐도 난 이런 것 정도는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13V잖아요. 그죠? 여기 13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 경로밖에 없으니까 여기 전류 안 흐르듯이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 전압은 가상 단락이 됐으니까 13이에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7V 전원이 있으면 13보다 7V가 다운될 거니까 얘는 6V예요. 근데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럼 여기도 6V예요. 그럼 출력이 6V구나. 그냥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풀어요. 익숙해야만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없구나. 전류가 없으면 이 전압하고 이런 형태의 전압이 우리가 이 전원이 없으면 이 전압은 이 전압이다 라고 해서 평상시에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원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전원 어떻게 되지? 라는 고민이 막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이걸 봤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제너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예요? 라고 했는데 정전압 회로에서 제너 역할을 물어봤습니다. 부하장 알렐에 걸리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기본 개념이죠. 그죠? 부하장 알렐 값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뭐 말도 안 되고요. 전류를 이건 전압을 일정하게 한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죠. 그죠?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빛을 발생한다. 이건 발광 다이오드 이야기하고요. 회로가 발진할 수 있게 한다. 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터널 다이오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전자공학 내용이었습니다. 전자공학은 지금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없습니다. 그죠? 지금 답인 친구가 경험 삼아 시험 봤대요. 근데 그래도 좀 잘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집중해서 풀었으면 아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집중을 좀 못하고 막 그랬다면,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답이 잘 안 보이는 형태가 됐다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요. 5번은 자기가 틀린 거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아마 답이 수정되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4번은 통신 이론을, 통신공학을 해야 되는 거, 통신공학을 한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푹 나와버리면 답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못 낼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오펜프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불편한데, 그래도 못 푸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자를 출제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 같아요. 꽤 잘하는 친구가 학생들을 배려해서 문제를 내면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무성공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